결혼한 지 15년 된 40대 맞벌이 부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아내는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나자 재미가 들린 아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산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이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주식을 하다가 진 빚이니 남편과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도 주식을 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주식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면 이 빚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혼자 갚아야 할 개인 채무일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이혼에 합의하고 이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여기에는 재산 분할의 이제 주식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볼까요? 자, 주인공 40대 부부,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부부의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 아내는 좀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만큼 경제관도 달라서 이 경제관이 아내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던 반면 남편은 뭐 쓸 만큼만 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예금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정의 경제권은 아내가 지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약 8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 이 8천만 원이면 이 맞벌이지만 두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의 연봉보다도 큰 돈, 이 큰 돈을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다름 아닌 주식 투자 때문에 이 큰 돈을 빚을 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8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처음에 아내는 비상금으로 이제 아마 주식을 했나 봅니다. 아마 그 직장 동료가요, 이 주식 괜찮아, 이 종목 괜찮아 해보니까 아마 소액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 수익률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요, 아내는 정말 사고 싶었던 가방, 옷 이런 걸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또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또 괜찮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돈으로 한번 큰 수익을 내야겠다. 그래서 지인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샀는데요. 이것이 1년 만에 상장 폐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8천만 원이 생긴 건데요. 이 일이 밝혀지자 아내는 알았어,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비슷해요. 사실은 이렇게 주식 투자하다 돈 좀 더 벌면 또 이렇게 돈도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패턴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전혀 몰랐다는 데서 아마 신뢰가 깨졌고 결국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도 처음에는 뭐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시 벌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다가,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생각이고요. 사람이 그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날 속였다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뭐 돈 액수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 하나를 해도 곱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도리어 남자가 너무 쪼잔하다, 똥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결국 아내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이 사람들 갈라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사건마다 다루지만 이혼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산 분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재산 분할 뭐가 문제가 걸리겠습니까? 아내가 채무죠, 8천만 원 빚을 졌단 말이죠. 이혼할 때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불거졌습니다. 이게 쪼잔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같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거 했겠냐. 주식 투자한 이유가 뭐겠냐. 이 재산을 불려보겠다는 거 아니냐. 집안 재산을 좀 늘려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하려면 채무도 나눠야지. 왜냐하면 결혼 생활 중에 불어난 빚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부인이에요. 남편 쪽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한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같이 책임을 지냐. 만약 나에게 상의했더라면 나는 뜯어 말려서 이 지경에 안 왔을 것이다. 이게 남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니 아내 쪽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누자는 것이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빚이 아마 이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빚도 재산 분할이 되느냐에 대한 핵심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래 생긴 아내의 채무, 재산 분할 때 나눠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서 아내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까요? 재산 분할 때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채무도? 일단 채무가요. 그러니까 부부도 원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딴 주머니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별산제가 원칙이에요. 각자 재산은 각자인 게 사실은 원칙이고 다만 부부가 살림살이를 하면서는 그 각자의 재산에서 공유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꾸린다라는 게 법의 원칙인데 아까 얘기 나올 때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같이 살려고 한 건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봤었을 때 이거는 이게 아내만의 어떤 특유한 재산을 늘리기 위한 거지 그 가정 공동 경제를 위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 남편이 책임질 이유가 없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정말 잘해서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뭐 전세 보증비 부족해 아니면 내 추가 투자를 해서 살 집을 마련할 거야 이러려고 주식 투자를 한 거고 남편도 알고 있었다면 나눠 가져야죠.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내는 8천만 원 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아내만 썼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 절대 아니다. 우리 남편 다 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빚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제외한 다음에 나누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걸 다 따지게 되면 서로 자금 네 거지 내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 분할 저는 대상이 뭐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또 판례는 우리 부산 가정법원 2014년 판례에 따르면 비슷해요.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을 전세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재판에 간 적이 있는데 이거 재산 분할 하지 마라라고 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저는 이거는 뭐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남편 입장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좀 볼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좀 될까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몰래 아내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아내의 채무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공동 생활을 위해서 아내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썼다. 그랬을 경우에 빚을 졌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람 사는 게 그 돈이냐 저 돈이냐 따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빚이 있을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제외해 주는 이유가 생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빚이 따로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에 다 빚도 무조건 나눠 가지라고 하면 빚이 많은 사람과 사는 사람은 이혼을 못 해요. 이 사람과 살기 싫어도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묶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빚도 무조건 청산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정확하게 따지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자신만을 위해서 빚을 졌다고 하면은 개인의 채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담해 주신 분이 아내가 아닌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빚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남편 재산으로만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경우에 이걸 좀 그것도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이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거고 정말로 대박이 난 거라면 초기에는 남편 걸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로또처럼.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같이 살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네.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빚은 해서 다 빚졌을 경우에는 한쪽.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막 그냥 별로 따지지 말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재판에 가보면 그걸 따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 다 생각이 완전 다르거든요. 한쪽은 그냥 그 재산물 대상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도 사실 그걸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적극 재산 가지고 와라. 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빚, 소극 재산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뭐 15년 정도 이상 된 부부라면 50%씩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 주식에서 벌었을 때 어떻게 쓸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주기도 할 거고 마찬가지 좋은 아내라면 남편을 주기도 할 건데 옷도 사주고 차도 그렇죠. 사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그럴 거다고 얘기하면 판사가
그렇다고 하지 그 아니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근데 사실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만 해도 좀 그런데 진짜 로또 같은 갑작스러운 날벼락 예, 대박 예. 있잖아요. 이거는 저 특유 재산으로 봐요. 네네. 그러니까 로또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로또는 맞으시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조금 살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돼요. 실제 법원 판례 그렇습니다. 부부는 사실은 동고동락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고충도 같이 겪고 이게 뭐- 즐거움도 나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얘기를 저희 드려서 로또 된 분 빨리 이혼하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 것처럼 보이는데 법원 판례는 그렇습니다. 로또나 이 복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아주 빠른 시일에 이혼하면 이건 한 사람이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봐버려 가지고 분할 대상이 안 되고요. 예, 예. 근데 만약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공동 재산으로 봐버려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좀 양 변호사는 저랑 이런 말 한번 드리면 그렇지만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신 분 이제 남편분이 상담한 건데 나 몰래 8천만 원 빚졌고 그것을 다 탕진했다.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상담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아내가 몰래 자신만을 위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 될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하겠습니다.